세상 잡다한 것들을 리뷰하는 시간. 잡스런 리뷰. 예, 안녕하십니까. 관자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WZ코가 말하는 C3의 안시루멘 값 믿어도 되느냐? 저는 잘 못 믿겠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장장 3개월여에 걸쳐서 15개의 에피소드 4시간 38분 34초 대장정의 끝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C3 내지는 C3S의 리뷰와 관련한 총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에피소드 1 제 첫 방송에서 WZ코 C3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렸던 기억나시죠? 그것은 바로 WZ코 C3의 전작인 WZ코 C2에 관해서 쇼핑 수다 여러분들께서 지적해 주신 단점들이 있었죠. 그 단점들을 C3가 극복을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다 라고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과연 극복을 했는지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자고요. 일단 팬 소음과 관련돼선 해결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크다고들 말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거는 중저가 모델의 한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문제는 맞습니다. 좀 큰 편이에요. 신경이 쓰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좀 넓은 거실이 아니라 좁은 방에서 C3를 이용을 하신다면 충분히 거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소음입니다. 물론 블루투스 이어폰을 낀다든가 아니면은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는다든가 하면은 거의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장면이 나온다든가 할 적에는 아무래도 거슬릴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애프터 서비스의 문제에 관해서는 역시 빨간불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죠. 그냥 온라인 상에서 이런 증상이 있어요 라고 하소연을 하면 그럴 땐 이렇게 해보세요 라고 하는 말로 때우는 그런 어떤 지원밖에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불량품이 왔다던가 이런 경우에만 아주 예외적으로 반송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지, 진짜 어떤 서비스 센터가 있어서 거기에 가서 수리를 받고 아니면 뭔가 문제점을 해결하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빨간불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다음은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저는 디자인에 관해서는 저는 최고점을 주고 싶어요. 이것은 단순히 WZ코 C2의 디자인을 극복을 했다라는 걸 넘어서 유사 동급의 프로젝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프로젝터의 디자인에 관해서는 다른 유사 동급의 프로젝터들을 훨씬 뛰어넘는 꽤 잘 나온 디자인이다 라고 칭찬을 하고 싶습니다. 꽤 괜찮아요. 아주 깔끔하고 또 어느 인테리어에나 튀지 않게 잘 어울릴 수 있고, 그러면서도 싼 티 안 나고 적당히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어서 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OS라든가 소프트웨어에 관해서는 노란불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안드로이드 9을 적용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보통들 유사 동급의 제품들이 안드로이드 4나 5 정도 지원을 하는 경우는 봤어도 아직까지도 안드로이드 9을 지원하는 제품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선구적인 시도를 했다, 비교적 최신 버전을 적용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한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나 초기에는 유튜브가 아주 말썽이었었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넷플릭스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00% 해결이 됐다라고 조금 보기는 어렵다. 물론 지금 유튜브는 거의 다 해결이 되었다고 보여지지만 넷플릭스가 아직도 영 시원치가 않기 때문에 OS나 소프트웨어와 관련돼서는 노란불을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와 관련돼서는 저는 줄기차게 말씀을 드렸듯이 파란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기도 문제가 없는 건 아니에요. 가끔씩 약간 좀 밀린다던가 아니면 좀 약간 끊기는 느낌이 든다든가 이런 현상들이 아주 가끔씩 일어나가지고 저를 좀 실망시킨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100% 안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비교적 다른 취약한 부분에 비해서는
아주 좋은 수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WZ코 C3 내지는 C3 스마트와 관련돼서는 이 정도의 평가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딱 중간값 적당한 수준의 문제점 극복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다뤄볼 것은 스펙에 관한 좀 냉정한 평가입니다. WZ코 C3S 16GB 모델을 제가 쓰고 있으니까 거기에 관해서 각각의 스펙에 대한 저의 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해상도와 관련돼선 좋습니다. 네이티브 FHD 맞고요. 4K나 8K 24프레임 호환된다고 하는데 크게 의미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K 영상이든 8K 영상이든 간에 어차피 출력은 1080p로 출력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HD 화질에 비해서 FHD가 좋은 것은 확실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와 관련돼서는 6.8인치 LTPS LCD는 역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물론 LCD가 3 LCD 방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그거는 가격이 올라가는 그런 원인이 되겠죠. 원 LCD로도 이 정도면 충분히 제대로 된 영상을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CPU는 어떤가요? CPU도 A55 칩이 들어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WZ코 C3 말고 CPU에 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프로젝터들 보셨습니까? 저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얼마만큼 WZ코가 이 CPU를 A55를 썼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PU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중요해질 겁니다. 왜냐하면 처리해야 되는 정보량이 점점 많아지고 또 그 동영상의 크기가 점점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데 지장이 없게 빨리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에 걸맞는 CPU나 GPU가 필요할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현재는 그렇게 크게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스펙이긴 하지만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주목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A55를 썼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왜? A55가 최고의 프로세서는 아닙니다만 비교적 좋은 품질의 프로세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밝기와 관련돼서 2550 안시루멘, 이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결코 좋은 평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쉽죠 많이. 저는 차라리 솔직하게 말을 했으면 그래, 그렇지, 솔직한 게 최고야, 어쨌든 인정을 했으니까 인 거지만 이 정도의 과도한 뻥 스펙은 저는 좀 용납이 안 됩니다. 다음에는 명암비인데요. 명암비도 마찬가지죠. 8000대 1이라고 했지만 실제 고정 명암비는 2000대 1이라고 했죠. 저는 별로 긍정적인 그런 평가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역시 빨간불입니다. 램프 수명은 5만 시간이라고 하고 다른 프로젝트들은 2만 시간, 3만 시간, 아니면 5천 시간짜리도 있는데 그에 비해서는 좋은 거죠. 제가 본 바로는 5만 시간이 제일 길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과연 제가 5만 시간을 쓸 수 있을까요? 그 전에 기변을 하든 아니면 뭔가 다른 부속이 망가지든 아니면 뭔가 또 새로운 신기술이 나와가지고 더 이상 이런 C3 같은 퇴물은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중고시장에 내놓든 아니면은 쓰레기통으로 가든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5만 시간을 제가 쓰리라는 생각을 도저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로 큰 신경을 쓰이지 않지만 어쨌든 5만 시간을 쓸 수 있다고 하니 좋습니다. 키스톤과 관련돼서는요, 역시 괜찮습니다. 사실은 키스톤에 관해서 제가 과도하게 기대를 했다가 조금 실망을 해서 이제 옆에서 사이드에서 쏘는 키스톤은 거의 이용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현재는 저는 키스톤 기능을 아예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작 자체를 안 했어요. 다 0값으로 해놨어요. 왜냐하면 키스톤을 많이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화면의 배율이 달라지고 또 포커스에 맞는 부분이 달라지고 이렇기 때문에 결코 좋은 영상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키스톤은 되도록이면 안 건드리는 게 좋겠다. 프로젝터에서 나오는 빛 그대로를 네모나게 맞춰가지고 쓰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키스톤 기능을 이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이용을 할 수 있는 니즈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C3S가 보여주고 있는 4D 키스톤 기능은 꽤 유용합니다. 이것은 C3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 그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C3 스마트 기능의 아주 좋은 기능 중에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스피커는
10W짜리 2개 괜찮습니다. 유사 동급의 다른 프로젝터들을 보면 보통 5W짜리가 2개 들었다든가 3W짜리가 2개 들었다든가 아니면 10W짜리가 하나 들었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0W짜리 2개가 들어있다는 것은 분명히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다음에 내장 소프트웨어가 안드로이드 9.0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를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넷플릭스가 아직 재구시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노란불을 들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내장 블루투스와 관련돼서도 말씀드렸듯이 파란불을 드릴 것이고요. 내장 와이파이와 관련돼서는 C3S 16GB에 한해서는 저는 빨간불을 드리고 싶습니다. 2.4GHz 지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충분히 1080p의 영상을 돌리는 데는 문제는 없는 수준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집 2.4GHz의 와이파이 속도가 그렇게 크게 잘 안 나와서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가 와이파이를 사용할 커다란 니즈가 있었고, 그런데 지금 현재조차도 제가 저희 방송을 통해서 몇 번이나 이렇게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WZ코의 C3 판매 페이지에서는 16GB 모델의 와이파이는 와이파이 5GHz를 지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여전히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듀얼밴드로 16GB 모델도 5GHz가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미러링은 여의치 않죠. 매뉴얼상에는 eShare를 통하면 된다라고 했지만 eShare를 통한 미러링이 현재 원활치 않습니다. 미라캐스트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미라캐스트 앱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많은 앱이 있기 때문에 어떤 앱을 어떻게 사용을 하면 미러링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가이드가 필요한데 WZ코어는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미러링도 문제가 있다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팁을 드리자면 미러링까지는 아니고 스마트폰에 있는 화면을 그대로 프로젝터로 전송하는 것은 아니지만 스마트폰 내에 있는 동영상을 그대로 와이파이를 통해서 프로젝터로 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앱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네로 리시버라고 하는 건데요.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통해서 네로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네로 리시버를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을 설치를 해서 그걸 열어보면 화면이 하나 띵 하고 뜨는데요. 거기 QR코드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QR코드를 가지고 스마트폰에서 비추어서 접속을 해보면 새로운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도록 가이드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네로 스트리밍 플레이어예요. 그래서 이 네로 스트리밍 플레이어에서는 세 가지 메뉴를 제공을 하는데요. 이 장치, 즉 스마트폰에 있는 동영상을 리시버를 통해서 프로젝터에서 재생하는 옵션과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재생하는 방법, 그리고 PC나 NAS에 들어있는 동영상을 재생하는 옵션, 이렇게 세 가지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와이파이가 동일 와이파이에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세 가지 옵션을 통해 가지고 동영상을 감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강력합니다. 아주 안정적으로 돌아감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다만 자막 파일이 따로 있는 동영상은 좀 곤란하다. 우리나라 컨텐츠이거나 아니면 외국 컨텐츠라면 자막까지 동영상에 같이 붙어 있는 파일만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점은 유의를 하시고요. 근데 이게 꽤 괜찮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써보시길 권장합니다. 저는 네로와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광고라든가 뭐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요, HDMI, USB인데요. 요건 두 개 들어있죠. 전 이거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뭐 대단한 거 아니잖아. 아니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프로젝터들 중에는 HDMI 포트가 하나이거나 아니면 USB 포트가 하나이거나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USB가 좀 쓸모가 있는 경우가 좀 많은데 하나밖에 없게 되는 경우에는 좀 답답한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특히나
뭐 크롬캐스트 3 같은 것들을 연결을 해 놓게 되면 전원 공급을 위해서 그냥 디폴트로 USB 포트 하나를 잡아먹잖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USB 포트가 하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그 프로젝터에서는 더 이상 USB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USB 포트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그래서 HDMI 포트나 USB 포트나 2개씩 있는 것은 저는 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C3S에는 VGA 포트가 없어요. 하지만 요즘 VGA에 연결을 해서 쓰는 경우가 많지 않죠. PC를 다이렉트로 연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통은 HDMI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요즘 거의 VGA를 이용을 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죠. 그래서 이거는 없는 것이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있으면 좋았겠다 정도의 의미라서 노란불 정도 드립니다. 그리고 유선랜이 C3S는 들어있죠. 이거는 긍정적입니다. 왜? 저같이 와이파이가 영 마뜩치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유선랜이 꽤 도움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초 제가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서 빨간불들은 좀 아쉬운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것은 추후에 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요, 제가 첫 방송에서 동급 유사 제품들과 비교를 한 화면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쫙 비교를 해봤습니다. 실체를 한번 같이 따져보죠. 지금 열이 하나가 늘었죠. WZ코 C3와 C3S를 구분을 해서 표시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세 번째 줄의 안시, 밝기를 말하는 것이죠. 2550 안시 아니고요. 약 700 안시 정도가 되는 것 같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LG나 뷰소닉이나 옵토마나 이런 기기들은 1400안시, 3500안시, 3400안시라고 쓰여 있는데요. 저는요 이제 의심증이 걸렸나 봐요. WZ코한테 한번 이렇게 뒤통수를 맞고 나니까 LG는, 뷰소닉은, 옵토마는 다 맞는 수치일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제가 직접 이 기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테스트를 해보지 않는 이상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것은 명암비죠. WZ코 C3나 C3S는 8000대 1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8000대 1 아니었죠. 우리는 고정 명암비를 봐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 고정 명암비를 봐야 되느냐?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명암비가 높을수록 화면이 또렷하고 입체감 있게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화면이 또렷하고 입체감 있게 보이려면 같은 화면에서의 명암비가 중요한 거예요. 즉 명암비가 의미가 있으려면 같은 화면 내에서 명과 암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동점 명암비, 즉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레이쇼는 의미가 별로 없다. 그런데 WZ코 C3나 C3S는 8000대 1이라고는 했지만 이것은 동점 명암비,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레이쇼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가 없는 수치이다. 이것도 뻥 스펙이다. 그래서 2000대 1이 맞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런데 여기서요,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LG나 뷰소닉이나 옵토마나 얘네들은 그럼 다 고정 명암비일까? 스태틱 컨트라스트 레이쇼일까? 아니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옵토마는 확인을 할 수가 없었지만 LG나 뷰소닉의 경우에는 이거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레이쇼다라는 것을 제가 문서를 찾아냈습니다. 영문 페이지에서 찾아냈어요. 우리나라 페이지 내에서는 동점 명암비, 고정 명암비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문서를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싶어가지고 이 제품의 영문판 페이지들을 이잡듯이 뒤졌었는데요. LG나 뷰소닉이나 모두 다이나믹 컨트라스트 레이쇼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충격이죠.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대 1보다는 15만 대 1이나 12000대 1이 높기는 하기 때문에 WZ코보다는 낮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점 명암비는 장난을 칠 수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고정 명암비가 어떤지는 확인이 안 됩니다. 현재 좀 실망스러운 부분이죠. 그래서
야, 이거 이 프로젝터 이 시장이 되게 좀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구나. 야, 이거 좀 약간 믿지를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명암비를 보고 나니까 밝기조차도 좀 의심이 되더란 얘기죠. LG나 뷰소닉이나 옵토마가. 그래서 좀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쭉 내려오다 보면 내장 와이파이가 WZ코 C3S는 16GB 모델이 5G 기가헤르츠를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세모라고 제가 표시를 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격을 보시죠. 가격. WZ코 C3는 할인이 많이 돼가지고 이제는 22만원대에 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WZ코 C3S는 안 팔아요, 요즘. 왜 안 파느냐? 메인 칩셋의 안정성이 떨어져가지고, 제가 작심 리뷰를 통해서 숱하게 말씀을 드렸던 그 많은 단점들이 다 이 칩셋의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뭔가 다시 연구를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요즘 안 팔아요. 그리고 나머지 LG나 뷰소닉이나 옵토마는 그때에 비해서 가격대가 변동이 좀 있습니다. 많이 또 비싸졌어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가성비 측면에서 WZ코는 싸지고 나머지 제품들은 비싸지고 뭐 이래가지고 가성비는 오히려 WZ코가 더 좋아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네요. 전체적으로 딱 비교해 보니까 여전히 WZ코 C3 내지는 C3S는 여전히 가성비가 갑이더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추천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WZ코 C3S, C3 스마트 버전이 판매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에피소드 19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기본형 WZ코 C3 베이직 플러스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의 조합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써보신 분들 경험에 따르면 미박스 S도 상당히 좋다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번들로 나오는 T9인가요? 예전에는 이 번들로 나오는 안드로이드 박스가 H96 Max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가 바뀌었죠. T9으로 바뀌었죠. H96 Max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T9으로 바뀌었나 본데 여전히 평가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기본형을 사시고 미박스 S나 아니면은 크롬캐스트 위드 구글 TV를 사시는 것을 권합니다. 번들로 나오는 안드로이드 박스 별로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총평을 하고 그동안의 WZ코 C3 리뷰에 관한 후기 내지는 에필로그 같은 것들을 이 한 편으로 다 마무리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와, 이미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아무래도 한 편을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에필로그는 다음 시간에 들려드리도록 하죠. 오늘도 제가 만든 동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다거나 유익한 정보였다 내지는 성실하게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냐 너? 감자